농연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신품종이 재배가 되었고, 그 종자에 따른 농가의 이제 호불호죠. 이게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종자에 대한 기준은 10농가가 있을 때 7농가의 작황이 좋으냐, 아니면 이제 반대로 3농가의 작황이 좋으냐, 이렇게 저는 좀 기준을 잡는데, 여전히 7농가의 작황이 안 좋아요. 10농가 모두가 작황이 나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어떤 종자를 하든지 간에 10m 하우스 한 동에 1200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농민들마다 이제 재배하는 스타일이 있고 이 시설이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이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꾸 신품종은 고온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같이 이렇게 흔드는 날씨에는 이게 아예 안 맞아. 아예. 신품종이 나오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참 많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빗방석, 쪽박굴, 라스트굴, 이런 역사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똑같아요. 올해도 이게 기가 막힌 참인 줄 알았는데 기도 안 차는 거지.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라스트굴과 틀리지가 않은 것 같아. 라스트굴도 10농가가 했을 때 한 3농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게 또 했고, 근데 결국은 안 하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호불호가 갈린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종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종자로 1,500, 2,000만원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표현을 좀 더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게 전략이야. 내가 어떤 종자를 선택하고 매출을 뛰어넘느냐. 이건 결국은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 자, 2월에서 5월 이때는 누가 뭐래도 이 속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알창과 은하수 이쪽 계열이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은하수 같은 케이스는 20일에서 25일 만에 이거 제낀데도 이건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자, 근데 5월에서 8월은 또 이제 말이 달라져야 되지. 이때는 좀 더 고온을 요구하는 종자가 낫다는 거지. 누리꿀이나 하나루꿀 이런 품종이 더 낫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누리꿀은 제가 지금 몇 년째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루꿀은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어요. 한 농가에 시교해놨다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던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이 되면 5월, 8월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거지. 근데 이런 나쁜 결과물이 종자를 판매한 업자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선택을 한 농민의 잘못이냐 이거지. 또 있죠. 비료를 파는 업자들의 잘못이냐 이거지. 아니 배 대표, 옆집에는 괜찮은데 리뷰로서가 작황이 이렇다 이가. 왜 옆집과 작황이 다를까요? 왜? 제가 농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물찬 참외가 이게 업자의 잘못은 아니에요. 종자 특성에서 파생된 아시두블리가 동그랗고 이제 무른 거, 이것도 업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엇갈이 개념으로 수정했을 때 나타난 열매 이제 무른 현상, 이게 뿌리의 문제지 이게 어떻게 업자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열매가 있으면 아시 엇갈이를 잘랐을 때 속이 이제 빨갛게 남는 현상 있잖아. 그거는 가뭄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그게 과연 비료에서 나타난 현상이겠냐 이거지.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열매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업자, 당신들이 비료를 잘못 팔았다, 와 이런 거 파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비료 파는 업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15년 계속 농가를 다니면서 느낀 결론은 이거예요. 농사는 토양과 이 뿌리의 관계다 이거지. 토양과 뿌리의 관계. 어떤 토양에 어떤 양분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뿌리가 내리고 얼마나 양분과 수분을 꾸준히 흡수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뿌리가 원곁세, 곁뿌리 세근이 팍팍팍 늘어나느냐. 그 다음은 시설 내 온도 및 환기 조건에 따른 지상부, 지하부 이런 잎줄기와 꽃 열매 뿌리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식 날짜, 순치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수확하는 방법, 이런 거에 따라 뿌리가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물 주는 방법에 따라 뿌리 컨설팅, 원겨세 이런 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같은 얘기, 뿌리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2, 3월에 50박스를 따도 버티고 4월에 두블리를 따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 농가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뿌리입니다. 뿌리. 골물을 주지 않아도 물을 적게 줘도 식물은 안 죽어요. 그냥 주춤하는 거지. 근데 이때 열매량이 줄어들면 결국은 순의 양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뿌리는 그대로인데 1조의 증가로 그냥 순이 확보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열매가 증가해버린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뿌리는 그대로인데 자연이 바뀌면서 지상부가 좋아졌고 열매가 달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품질은 이게 답이 아닐까요? 이게 다야 이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계속 표현하는 게 뭐냐 이거지. 아시에 걸맞는 뿌리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리고 엇갈이 걸맞는 뿌리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블리, 세블리에 걸맞는 뿌리를 만들자. 결국은 이거잖아 이거를. 근데 안 하잖아. 그리고 마지막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에 병이 없는 농가도 있어요. 왜 없냐 이거지. 그런 분들은 5월 20일 이짝 저짝에 열매를 최대한 많이 훑어내니까. 다른 말로 5월 말쯤에 6, 7, 8월에 걸맞는 뿌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뿌리에 뒷받침 없이 과연 폭발적인 수량과 품질이 동반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아시 한두 번 따면 그냥 골물 주라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데 이게. 근데 안 하잖아요. 이때 순이 증가한다, 순의 변화가 온다면 간단해. 환기를 좀 더 해주면 돼. 이게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 물을 주면서 환기를 하라고. 천장 지금 몇 도 해놨습니까? 여러분 나 30도 정도 해놨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이 패드 이거 올립니까? 막 35도 되면 다친다. 맞는 것 같아요? 35도에 패드가 다치고 천장이 30도에 다친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쪽문 엽니까? 쪽문 어떻게 열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다 하잖아 이게. 여러분들 안 하잖아. 안 해놓고 책임론을 배 대표 니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 열매의 결과물이 나쁘다. 아주 간단하잖아. 아주. 식물이 원하는 물과 양분이 공급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체크해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물 주는 방법이 맞냐 이겁니다. 1조가 길어지고 자꾸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딴 집에는 꽃이 오고 열매가 달리고 다 품질이 좋아지고 있어. 왜?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물이라는 생각은 안 됩니까? 물이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순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물을 50%씩 팍 들자뿌. 그리고 4월 만에 주는 걸 7일 10일 만에 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제가 항상 표현했죠. 골물 줬냐고. 그에 상응하는 물질을 했냐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환기를 했냐고. 안 하잖아요. 안 해놓고 니나 내나 퇴비를 넣고 추비를 합니다. 그죠? 이때 꽃 열매 결과물이 바뀌지 않는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뿌리가 퇴비랑 추비를 흡수를 안 하니까. 왜? 물이 적으니까. 물이 안 간다네요. 이게 해답이잖아. 토양이 물을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뿌리가 물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빨아먹노? 이런 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제발 많이 좀 생각을 해봐요. 타인 때문에 내 농사가 내 인생이 망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농가에 다니고 방통대 공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지식을 좀 더 습득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건 간단한 얘기예요. 참외 재배의 해답은 모든 재배의 해답은 하나예요. 뿌리와 물의 관계. 거기서 발생하는 양수분의 흡수.
흡수. 겨울에는 많이 줄 수가 없지. 하지만 자꾸 온도가 높아질수록 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물량을 줘도 되지 않느냐. 결국은 이게 다래도 결국은 저로 인해서 막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거래소 중에 지금 50명 이상이 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표현해요. 10m 하우스로 2천만 원을 하게 되었고 9m 하우스로 1600만 원을 한대요. 그리고 8m로 1200을 한대요. 저랑 2, 3년 인연을 맺으면서 이 뿌리 컨설팅, 물 주는 방법, 비료 쓰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은 너무 농사가 쉬워졌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제 비료를 써서 제 방식을 해서 망했다고 표현하는데 저분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처음부터 이건 비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식물의 해답인 토양과 뿌리의 관계, 그리고 지상부 시설의 조건 및 온도, 그리고 환기 관리, 그리고 면적 대비 순 관리, 열매 관리, 전략적인 정식 날짜와 수정 날짜, 그리고 연속 착화 및 적가 및 수확이에요. 결국은 이게 다예요. 결국은 이 비료는 좋은 비료, 잘 녹고 흡수 잘 되는 거, 그거를 그냥 계속 1, 2, 3차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인간사의 해답은 뭡니까? 결국은 관찰이잖아. 관찰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꾸준히 행동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면서 사는 인생, 그게 결국은 해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인 해답,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인생. 자식을 키우려면 한 500에서 한 700, 매달 한 500, 700이 든대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출가하면 300에서 500만원. 이걸 배당금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이걸.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배당으로 한 500, 700이 들어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계속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네 인간사입니다. 끝끝내 인생이라는 건 어느 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서로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내 사강이 안 좋다면 8m, 9m 하시는 분들은 10m, 11m, 지금 13m, 12m 있는 하우스 가면 지금 한동에 한 150개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해답이래요. 그게 하우스가 바뀌면 그만큼 면적과 지상부의 온도, 습도 이런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농사가 좀 더 편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토양이 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보수력이지. 보수력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리고 내가 퇴비 추비를 쓰기 때문에 보비력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토양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토양이 지금 좋냐 나쁘냐를 체크하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개선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올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밖에 있는 물이 들어왔어. 그래 하우스 양옆에 여기 배수를 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는 해가 과연 또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들지만 일단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올해를 토대로 더 나은 방법론을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십시오. 저 같은 업자들은 여러분들의 도움이지 절대 적이 아닙니다. 진짜 저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상입니다.